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급등이 나올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급등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여러분, 박스권 제대로 아시나요? 그냥 단순히 주가가 일정 가격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박스권 아니에요. 아니, 박스권이 아니라기보다는 우리가 관심 가질 박스권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틀린 건 아닌데 실전에서는 이런 개념이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만 알고 있는 이런 박스권의 개념에서 몇 개의 개념을 추가하셔야 돼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박스권을 실전 매매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거래대금 이걸 같이 봐야 됩니다. 박스권을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구분을 해야 급등이 잘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실전 차트로 보여드릴 건데 거래 터진 캔들을 기준으로 박스권을 나눠야 급등이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금 박스권 매매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런 매매를 하시거나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 사서 가지고 가거나 박스권 매매를 하시거나 박스권 돌파 매매를 하시거나 이런 거 하시죠? 근데 추가로 박스권 진입 매매를 아셔야 돼요. 실제로 이 박스권 진입 매매는 이런 박스권 매매나 박스권 돌파 매매보다 더 깔끔하고 쉽습니다. 급등도 훨씬 잘 나와요. 이거 역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실전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박스권 몇 개 볼까요? 이 차트 박스권이 어디일까요? 거래 터진 캔들 중심으로 나누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캔들에서 거래가 터졌어요. 자,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해서 지지하는 이런 음봉 캔들이 나왔죠? 그럼 박스권 돌파 지지하는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면 이렇게 급등을 먹을 수가 있겠죠? 다른 박스권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은 박스권이 어디일까요? 거래 터진 캔들 중심으로 박스권을 그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얘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어요. 그럼 여기 저는 종가 기준으로 나누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기 근처까지 올라왔고 여기서도 여기 매물 소화를 하고 빠졌지만 다시 갖다 붙여놨어요. 박스권 상단에다가. 그럼 박스권 상단에서 돌파 매매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래량을 중심으로 박스권을 나눈 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나눌까요? 일단 여기서 거래가 터졌어요. 여기서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 캔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박스권이 이런 앞쪽 매물대를 지지를 하면서 만들어진 캔들, 그리고 이 앞쪽에 매물이 뭉쳐있는 곳, 이렇게까지 박스권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이 박스권 하단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자, 사면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거래도 터지고 이런 데서도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일단 줄을 그어봐요. 이렇게 거래 터진 캔들에 이런 저가 부근을 그어보는 거예요. 고가 부분에다 그어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어도 되고 이렇게 윗꼬리 부분에도 한번 그어봐도 좋아요. 여러 가지를 그어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렇게 거래 터진 캔들의 몸통을 중심으로 큰 박스권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게 보이세요? 여기가 이 거래량을 중심으로 여기 매물대를 중심으로 박스권을 진입하려다가 떨어지고 진입하려다가 떨어지고 진입하려다가 떨어지고 진입하려다가 떨어지고 진입하려다가 떨어지는 흐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점이 계속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진입을 하는 캔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박스권 진입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진입할 만큼 매물 소화도 해놨다. 이제 진입을 할 만큼 매물대도 약해지고 진입해서 박스권을 가로지를 의지가 충분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박스권 진입 매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급등이 나올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급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 진입, 계속 이런 자리에서 있는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급등이 결국은 나와주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왔어요? 박스권 상단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점
요런 데도 다 매물대니까 고점 맞고 흐른 거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눌리고 다시 박스권 바닥까지 내려왔죠. 앞에서 이미 이젠 여기가 매물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고점에 맞고 또다시 밀린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가 또 지지가 되어서 또 상승이 나온 거고, 이런 고점을 계속 트라이를 해준 겁니다. 결국 고점을 이렇게 큰 상승으로 뚫어냈습니다. 어떠세요? 이 박스권이 진입하는 게 어려웠지 막상 한번 진입을 하고 나면 급등이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한번 뚫어낸 박스권을 다시 뚫기도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큰 상승도 가능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종목 여기서 박스권 흐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박스권은 계속 연장이 됩니다. 자, 지우고 다시 볼게요. 여기서 박스권이 계속 연장이 돼요. 계속 못 뚫으면서 만들어진 매물대가 이 단단한 박스권의 매물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박스권 위에서 여러 번의 상승을 거치고 이제 하락을 쭉 했어요. 하락을 쭉 해서 이 박스권 바닥을 조금 뭐 지지하나 싶다가도 이렇게 좀 흘러내렸죠. 그런데 이런 종목을 언제 다시 보냐? 자, 이렇게 박스권에 다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박스권에 다시 들어왔어요. 자, 보이시나요? 박스권에 들어와서 앞에서 지지했던 구간을 이렇게 3일 동안 또 지지를 하니까 급등이 나왔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박스권 진입을 하는 매매가 급등이 잘 나온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급등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이렇게 연장을 해보시죠. 이렇게 연장을 하면은 얘가 이 박스권을 가로질러서 돌파한 다음에 다시 이 박스권 상단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박스권 상단에서 또 한번 이런 식으로 반등이 이렇게 또 나와줄 수가 있겠죠. 보세요. 이 저점 박스권 상단 찍고 또다시 반등. 여기도 보면은 일종의 여기가 박스권이었으면 여기가 박스권이라면 여기도 일종의 박스권이 된 셈인 거죠. 이렇게. 이건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 번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진입 못하는 거 보다가 진입할 때 관심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박스권 돌파하는 요런 자리까지 먹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지지하는 요런 자리에서 관심 가져서 이런 상승까지 먹어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박스권 다시 진입하는 자리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후에 다시 눌리는 자리, 더 상위 박스권에 진입해서 눌리는 자리에서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종목을 볼게요. 이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다가 쭉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이 매물대가 많은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역시나 여기서도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었어요. 그쵸?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럼 우리는 얘는 지우고 이 거래량을 중심으로 박스권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박스권은 어떤 박스권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다는 거는 요 양봉 캔들부터 요 양봉 캔들까지, 저점부터 요 양봉의 중간 지점까지, 그리고 요 위쪽 매물대는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박스권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건 이 위쪽에는 또 새로운 박스권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박스권이 앞으로도 쭉 연결이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런 자리에서는 박스권 매매를 해볼 수도 있었겠죠. 박스권 하단에 사서 조금 오르면 팔고, 하단에 사서 조금 오르면 팔고, 이런 매매를 해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확실히 박스권 이탈이 나왔어요. 이탈이 나왔죠. 그럼 언제까지 그냥 지켜보기만 할까요? 자, 보세요. 박스권이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자잘한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스권 진입하는 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 여기 앞에서부터 사실상 이어져 온 이 장대 양봉에서부터 사실상 이어져 온 이 박스권에 진입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양봉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박스권 진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박스권 진입 매매가 훨씬 쉽고 훨씬 급등이 잘 나와요. 그리고 저점이 명확해가지고 손절도 더 쉬워요. 손절 자리도 더 명확합니다. 또 다른 것도 보실게요. 유명한 종목이죠. 태성입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박스권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려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뭐 좀 더 낮게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좀 더 낮게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를 계속 지지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거고, 이게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뭐 박스권 상단 맞고 떨어지고 상단 맞고 떨어지고 흘러서 박스권 하단에서도 이렇게 반등 나오고 하는데 박스권을 이런 자리에서 이탈했죠. 진입 시도 실패하고 진입 시도 성공했나 싶다가도 실패하고 다시 진입하고 여기서 박스권을 여기서 작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박스권을 이탈했다가 지속적으로 진입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여기선 진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로부터 태성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박스권 진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상승이 나왔어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박스권은 정말 많아요. 이거 말고도 확률 높고 제가 즐겨보는 박스권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어때요? 신기하지 않나요? 박스권 그리면 정말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박스권 진입한 것 같은 종목들, 물론 제가 생각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손절 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손절 기준을 쉽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을 진입한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되는 종목들, 그리고 혹은 박스권을 돌파해서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이런 거를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이 안 가면 이제 손절 자리에서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가면은 이렇게 크게 가니까 굉장히 손익비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이 공부해 보실 분들은 제 블로그에 놀러 오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 링크는 이렇게 하단에 작성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확률 높은 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만큼 화끈한 타점입니다. 기대해 주세요.